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김도연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남부지방 비 소식이 있다고 하니 우산 챙기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는지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9월 13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시장 상황 어제와 비슷한데요. 비트코인이 0.35% 상승하며 726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6.56% 증가하면서 20만 원대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비트코인 캐시가 2.57% 떨어지며 50만 원대가 무너졌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거래량 순위 보겠습니다. 거래량은 소폭 상승했는데요. 총 거래량 13조 8,843억 원으로 어제보다 1조 원가량 늘어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빠르게 이야기 나눠볼 송범선 애널리스트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어떤 이슈인지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정부가 이 ICO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ICO에 대해서 지금 ICO를 했거나 앞으로 할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공문을 보냈는데 이 공문에는 무려 질문이 네. 52개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자세하게 뭔가 캐묻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뭐 메인넷에 대한 과정, 자,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회사의 영업 기밀까지 네. 좀 약간 누설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ICO를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처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부의 입장도 있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는 투자자 보호 차원인데요. 이 투자자들이 일단은 ICO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ICO가 이제 벤처 캐피탈을 시리즈 A 단계 투자 받는 기업들보다 지금 연령이 3년에서 4년 정도 앞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IPO보다 3년, 4년 정도 앞서 있기 때문에 좀 다소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자, 심지어 이제 지금 제품이 없이 단순히 아이디어만으로 이렇게 제출해서 ICO를 하는 회사가 지금 무려 47%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큰 수치죠. 자, 그래서 벤처캐피탈이 제품 상용화를 전후해서 성공 확률이 10%인데 ICO 같은 경우는 이보다 좀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ICO는 어느 정도의 성공 확률을 보일까요? 그러니까 이 IPO가 이제 10%니까 이 ICO 같은 경우는 7%, 8%도 좀 안 되는 것으로 나와지고 있고요. 네. 굉장히 좀 말들이 많습니다. 자, 사실상 이 ICO를 통해서 약속을 이행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들이 네. 좀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IPO와 비교를 해보자면 10년 동안 IPO를 성공한 기업의 연령 수준이 8.8년이었어요. 네. 자, 근데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ICO를 통해서 성공한 지금 회사 이쪽이 많이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ICO가 거의 평균적으로 2년 미만입니다. 네.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겠고요. 또 자금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ICO를 통해서 한 80%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113억 원 미만의 수준을 이 자금 조달했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이제 터무니없이 작다는 거예요. 사실상 뭔가 ICO를 통해서 처음에 이제 말을 했던 것들을 좀 잘 하려면은 1,000억 원, 2,000억 원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킬 만한 자금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이 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네. 이 재무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코인너는 보고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을 돼야 된다. 시리즈별 투자 구축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감독원, 정부의 금융감독원이 ICO에 대해서 칼을 빼든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지금 ICO를 하는 회사들이 더 이상 한국에서 못하겠다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너무 꼬치꼬치 캐묻다 보니까 더 이상 여기서는 발을 빼고 해외로 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것들보다는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해서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괜찮은 상황으로 나타났는데 네. 다른 알트코인들은 그래도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중에서는 리플이 좀 눈에 띕니다. 리플 네. 보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가 이제 300원 선 밑으로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오면서 300원 이상으로 좀 지켜주는 모습이었고요. 네. 지지선을 좀 강력하게 좀 지키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정부가 아까 전에 금융감독원이 ICO를 규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자, 근데 이번에는 정부가 좀 다른 모습을 취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모습으로 블록체인을 좀 육성하고자 해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규제 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블록체인 성장, 육성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블록체인보다도 암호화폐 투자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뭐 그것을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해요. 하지만 암호화폐 이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블록체인만 육성한다고 ICO는 지금 이렇게 좀 이 과기 정통부에서 말이 없었거든요. 네. 자,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우리한테는 상당히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질문이 너무 많다. 뭐 메인넷 과정이라든가 회사의 영업 기밀까지 이런 52개 이런 것들 좀 다소 줄여서 좀 수위를 낮춰서 어느 정도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단풍국 캐나다의 맑은 소식 하나와 옆나라 일본의 맑은 소식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소식부터 보시죠. 캐나다에서 비트코인 대리 투자가 가능한 뮤추얼 펀드가 승인됐습니다. 블록체인 투자 기업인 퍼스트블록 캐피탈이 비트코인 뮤추얼 펀드인 FBCBT를 런칭했는데요. 이제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진 겁니다. 앞으로도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투자 모델이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일본 소식입니다. 후오비 거래소의 일본 법인인 후오비 재팬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트레이드를 인수합니다. 비트트레이드의 주식을 100% 매입하며 일본 시장에 진출을 알렸는데요. 비트트레이드는 이미 일본 금융청의 정식 허가를 받은 16개 거래소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후오비의 글로벌 진출 소식이 기대되네요. 글로벌 송금 서비스인 웨스턴 유니온이 송금 서비스에 암호화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턴 유니온의 디지털 비즈니스를 총괄하는 칼리드 페라이는 현재 45개 이상의 국가들을 위한 송금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지만 암호화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암호화폐의 큰 가격 변동성 때문에 송금에 차질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같은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온데코인 김도연이었습니다.